안녕하세요. A스토리 하늘새입니다. 항공기 엔진 개통 8번째 시간, 엔진 시동 개통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왕복 엔진 시동 개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내용이 전문적이다 보니 왕복 엔진과 비교하는 식으로 큰 그림 그리듯 다음과 같이 개념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제너럴 사항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타터 모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스타터 컨트롤 릴레이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복 엔진 시동 개통 트러블 슈팅에 관련된 프로세저를 간단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처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비에이션 메인터넌스 테크니션 핸드북 파워플랜트 FA 교재죠. 볼륨 1에 나와 있는 챕터 5 엔진 스타팅 시스템에 대해서 인용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사항을 좀 더 깊게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해당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아마도 충분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12강 에어크래프트 엔진 시스템 항공기 엔진 기통이고요. 그 여덟 번째로 엔진 스타팅 시스템인데요. 첫 번째로 레시프로게이팅 엔진 스타팅 시스템에서 제너럴과 스타터 모터와 스타터 컨트롤 릴레이 그리고 트러블 슈팅 프로세저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너럴 사항으로 개요인데요. 대부분의 왕복 엔진, 항공기 왕복 엔진은 뭐 마찬가지로 터빈 엔진도요. 시동 과정에서는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따라서 이 도움 장치를 우리는 스타터라고 하고 있죠. 스타터는 엔진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양의 기계적인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엔진을 회전시킬 수 있는 전기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왕복 엔진은 엔진이 스스로 시동을 걸고 켜질 때까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회전하기만 하면 사행정 중에서 압축이 이루어지고 폭발이 이루어지겠죠. 왕복 엔진은 점화되고 일단 시동이 걸리고 나면 스타터가 분리되고 다음 시동까지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 항공용 왕복 엔진에서는 프로펠러를 손으로 돌려서 시동했지만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많이 보셨죠. 프로펠러를 파이로트가 내려가서 손으로 돌려서 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엔진이 대형화되면서 시동에 필요한 힘이 커지기도 하고 프로펠러 위치가 높아지고 동력 장치 자체가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반드시 외부 도움인 스타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항공용 왕복 엔진은 다이렉트 크랭킹 일렉트릭 스타터, 즉 직접 구동 전기 시동기를 갖추고 있는데요. 직접 구동 시동기, 즉 다이렉트 크랭킹 일렉트릭 스타터는 전기가 공급되었을 때 즉각적이고 연속적으로 크랭킹을 하게 되고 스타터는 전기 모터 감속기와 토크 과부하 해제 조정 클러치 등을 통해서 작동되는 오토매틱 엔게이징과 디스엔게이징 자동으로 연결되고 자동으로 분리되는 즉 자동 연동과 연동 해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은 스타터에 의해서 직접 돌려지고 엔진의 점화가 되면 시동기는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이 정지하였을 때는 전류가 모터에 계속 흐르면 스타터는 자동으로 다시 연동되겠지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다이렉트 크랭킹 일렉트릭 스타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또
현장 실습하시거나 아니면 실기 시험장에서 보시면 요와 같은 일렉트릭 스타터 모터는 많이 보셨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내부에 코일이 감겨 있는 아마추어가 있고요. 그 아마추어 주변을 일렉트릭을 공급할 수 있는 이렇게 브러쉬가 돼 있고, 외부에는 모터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뒤쪽에는 피니언, 레크와 피니언 기어. 그래서 레크와 피니언 기어처럼 돼서 여기는 엔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크게 그림만 보시고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터 모터인데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제 요 부분이 스타터. 여기가 지금 이제 프로펠러고요. 프로펠러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프로펠러가 이렇게 앞에 있고, 여기 이제 샤프트가 되겠고요. 여기는 스타터 링 기어 마운티드 프로펠러 허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허브 기어고, 여기 스타터 기아가 요 안에 들어 있어서, 즉, 요 부분이 스타터 스타터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아래와 같이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요렇게 스타터 드라이브 기어가 요렇게 돼 있고요. 모터가 이렇게 있다. 여기는 이제 일렉트릭 커넥션 이렇게 되어 있겠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각 엔진에 대한 스타터 시스템은 액세서리 부분에 장착된 다이렉트 크랭킹 일렉트릭 스타터, 즉 전기 직접식 시동기를 장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동 시동기는 외부 전원으로부터 28V DC죠, 그죠? 28V 전원을 공급받아 작동하는데, 전동 시동기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시동기의 웜 기어가 자동적으로 엔진 후방에 액세서리 부분에 웜 휠과 맞물려서 정지하고 있는 크랭크 축을 구동시켜서 계통 내 압축이 발생하여 엔진이 시동된다. 계통 내 압축이라고 하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사행정을 의미하죠. 압축이 발생하여 엔진이 시동되는 그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스타팅 스케메릭인데요. 포로 라이트 트윈 엔진 에어크래프트, 즉 두 개 트윈 엔진 항공기의 경항공기 엔진 스타팅 스케메틱, 이런 것들을 스케메틱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이렇게 실물들이 나와 있으니까 스케메틱이고요. 실물들이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선만 나와 있으면 와이어링 다이어그램, 또 뭐는 스케메틱 매뉴얼,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도 합니다. 이거는 요즘에 이제 보기 좋게 이렇게 그 스케메틱으로 해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가 돼 있고요. 배터리 일렉트릭 파워가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렇게 배터리 소레노이드가 돼 있고요. 소레노이드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레노이드는 이렇게 코일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소레노이드에서 핀이 전자석이 되어서 컨택되거나 언컨택, 엔게이지 되거나 디스엔게이지 되는 이런 스타일로 되는 것을 소레노이드라고 한다. 되겠고요. 여기 배터리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익스터널 파워 리셉터, 그래서 항공기 자체 배터리 외에 외부에서 익스터널 파워에 의해서 이렇게 소레노이드로 공급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오면 여기에는 헤비 커런트 스타터로 돼서 라이트 엔진 스타터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레프트 엔진으로 가도록 되어 있다. 이건 샘플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소레노이드에 의해서 이렇게 레프트 엔진 스타터로 가기도 하고, 또는 라이트 엔진 스타터로 가기도 한다. 또 하나에서는 암메타, 션틀에서 암페어 메타를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주기도 하고요. 소레노이드 액추에이팅 볼테이지라는 파워로 공급하는 스타터 스위치가 이렇게 레프트가 있거나 또는 스타터 스위치 라이트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24V, 보통 경항공에는 28V 정도죠.
항공기 24나 28V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들어와 있고 뒤에 설명드리는 스타터 바이브레이터, 맹류를 발생시켜주기 위한 바이브레이터가 있어서 라이트 마그네트와 레프트 마그네트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본 강의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강의 속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스타팅 컨트롤 릴레이인데요. 스타터 모터를 구동시켜 주기 위한 릴레이. 여기서 간단하게 릴레이면 좀 더 살펴보고 하면 릴레이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릴레이 계주 보셨죠? 계주다. 여기서 릴레이는 계주라고 하면 앞에 달린 선수가 운동장을 돌아와서 바톤을 다시 뒷사람한테 인계해 주었을 때 뒷사람이 달리게 되어 있죠. 그렇듯이 이런 릴레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봐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28V 작은 전류가 흘러가면 여기에 전자석이 발생되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스위치가 해서 여기는 뭐 AC 115V 이렇게 큰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여기는 배터리 버스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스위치에서 가서 뭐 여기는 이렇게 모터가 있다든가 모터를 구동시켜 주기 위한 스위치를 컨택해 주는, 우리는 요런 부분들을 릴레이라고 하죠. 릴레이. 그래서 릴레이는 항상 가장 먼저 멀티미터를 사용해서 찾는다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겠죠. 이 부분은요. 그래서 요런 요 하나의 시스템만 보면은 소레노이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화된다, 비자화다라고 하죠. 요런 거를 릴레이. 그래서 즉 가장 먼저는 여기 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전류가 먼저 코일에 흘려서 전자석이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전자석에서 스위치가 컨택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릴레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계주라고 하죠. 계전기. 그래서 릴레이는 다른 말로 계전기다. 계전기. 계주를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계전기라고 한다. 과거에는 계전기라고 했는데 이제는 계전기가 그냥 릴레이로 통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뜻이다. 자, 스타터 컨트롤 릴레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항공기에 사용하는 계전기들은 릴레이죠. 작은 전류로 큰 전류를 공급시키면서 한 개의 스위치로 여러 개의 스위치형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런 품목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죠. 즉 이거는 뭐 스타터 컨트롤 릴레이뿐만 아니고 그냥 통상적인 릴레이의 목적, 릴레이의 사용 목적, 릴레이의 역할이 되겠죠. 즉 작은 전류로 큰 전류를 공급시키고 준다. 작은 전류로 큰 전류를 공급시키며 또는 한 개의 스위치로 여러 개의 스위치형으로 사용하기 한다. 이 두 가지 정도는 릴레이의 의미, 즉 릴레이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스타터 컨트롤 릴레이, 즉 시동 조정 계전기는 시동 시에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조그만 스위치는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한글로 제가 써놨지만 이제 앞으로는 시동 조정 계전기란 말은 잊어버리시고 그냥 스타터 컨트롤 릴레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암기하시면 좀 더 실용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릴레이는 코일에 적용 전류를 공급하면 전자석이 되고, 여기서 설명드렸었죠. 코일에 전자석이 되고 굵은 유속체를 잡아당겨 회로를 연결시켜 많은 전류를 흐르도록 회로를 연결시켜 준다. 이게 릴레이죠.
이런 품목을 사용함으로써 조종석 내의 복잡성을 제거하고 편리하게 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릴레이의 역할 중에 있겠죠. 그래서 릴레이의 사용 역할은 작은 전류로 큰 전류를 공급하고 한 개의 스위치로 많은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고 조종석 내의 복잡성을 제거하고 편리하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릴레이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종석에 있는 시동 스위치를 누르면 계전기 코일에 전류가 공급돼서 자화, 에너자이즈 되고 접점이 붙어 시동기에 전류가 공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터 인덕션 모터인데요. 인덕션 모터 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동기 유도 전동기 역시 스타터 컨트롤 계전기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며 작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계전기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단속 계전기, 또 하나는 회로 연결 계전기다. 이건 한 개뿐만 여러 개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전압이 시동 스위치로 공급받아 양 계전기 코일에 동시에 에너자이즈가 되면 이때 회로 연결 계전기는 계속 접점이 닫혀 있으나 단속 계전기 접점은 회로를 차단시켜서 단속기 계전기는 자화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뭐 회로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요거와 단속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양 계전기 두 개를 서로 반대로 연결하면 되겠죠. 즉 단속기 계전기 코일이 접지 회로를 차단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스프링 힘에 의해서 접점이 다시 언컨택 되겠죠. 그래서 전압이 단속 계전기는 자화되어 전압이 흐르게 되겠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작동하므로 전류가 흘렀다 끊어졌다. 계전기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에너자이즈, 하나는 디에너자이즈 이런 식으로 반대로 되겠죠. 그럼으로써 맥류가 발생하게 된다. 맥류는 다음 장에 설명드리고요. 이 전압이 우측 마그네트 1차 코일에 연결돼서 점화를 용이하도록 한다. 스파크 플러그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스타팅 바이브레이터인데 스타팅 바이브레이터나 이제 또 같은 의미로 설명을 드려보면 이거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요 부분도 요렇게 요렇게 요 코일이 자화가 이루어지면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죠. 자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먼저 여기 이제 스위치가 먼저 있어야겠죠. 이렇게 이제 스위치가 있을 수 있죠. 여기는 그림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로 연결됐으니까 배터리 연결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자화가 이루어지면 스타터 컨택 스위치가 여기다 컨택 되게 되면 요 위에 그림 보시면 마찬가지로 배터리 컨택터에서 여기서 마스터 스위치를 온하게 되면 메인 버스로부터 이렇게 플러스가 오겠죠. 그죠? 메인 버스로부터 이렇게 전류가 와서 코일이 자화되게 되면 이게 컨택되니까 컨택되면 배터리에서 이렇게 다른 컬러로 해야겠네요. 배터리에서 이렇게 해서 컨택 스위치를 와서 이렇게 오면 전류 마찬가지로 두 번째 스타터 컨택 되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스타터가 돌게 되고 또 하나는 전류가 가서 이렇게 와서 넘버1 릴레이와 바이브레이터로 들어가게 되죠. 가서 마찬가지로 계전기 릴레이를 이렇게 자화시키고 나면 이 스위치가 컨택 되겠죠. 이 스위치가 이렇게 아래로 컨택 되겠죠. 컨택 되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바이브레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왔던 타임을 가지고 왔던 여기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그니션 점화가 일어나서 레프트 이그니션 스위치로 가고 또 하나는 마그네트로 가서 이렇게 가서 라이트 마그네트로 가도록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바이브레이터, 이거 맥류죠. 이렇게 반대로 스타팅 바이브레이터다. 보시면 시동 시 스파크 플러그의 고압을 위해서 승합 계통이 우측 마그네트 여기 있죠. 그죠? 우측 마그네트로 연결되어 있다.
이승학 계통에서는 맥직류, 그래서 pulsating current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맥직류라고 하면 하여튼 뭐 한번 보시죠. 맥직류를 보내어 주는데 점화 스위치와 시동기 여기 있죠. 점화 스위치와 또는 스타터 시동기에 스위치를 같이 작동시킬 때만 작동된다.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맥직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보통 전류 커런트는 AC가 있겠죠. 그죠? AC가 있고 DC가 있고 PC가 있죠. 크게 보면. 그래서 pulsating 있다. AC는 우리 정현파라 그래서 요렇게 요런 파형을 있는 거를 alternate current.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서 정현파. 사인 웨이브라고도 하는데 alternate 정현파. alternate current고요. DC 커렌트는 그냥 일렬로 쫙 이루어지죠. 그죠? DC 커렌트는 이렇게 일렬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끝으로 pulsating current라고 하면 pulsating current라고 하면 요거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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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적이다. 이해가 안 되시면 요 pulsating current는 우리가 있는 맥박이라 그러죠. 맥박이 뛴다 안 뛴다고 보죠. 우리 손목 이렇게 보면 요 맥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동이라고 맥박인데요. 이 맥동은 우리 몸의 맥이 콩닥 뛰죠. 맥이 뛰며 그 혈관에 혈액이 통하는 것과 같이 전류가 그렇게 톡 흘러간다. 다이렉트는 일정하게, 그 다음에 얼터네이트 커렌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파형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맥류는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바이브레이터라고 하면 진동이죠. 똑딱 펄스 맥동 이렇게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터 컨트롤 회로를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간략하게만 보시면 이렇게 가장 먼저 출발하는데 버스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버스 이렇게 마스터 버스가 있고 버스에서 이렇게 스타터 프라이머 앤드 인덕션 바이브레이터 그래서 컨택이 되게 되면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 스위치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부스터 스위치 그래서 스타터 세프티 스위치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 스타터 버스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와서 페더링 펌프 릴레이로 가기도 하고 프로펠러 디아이싱 릴레이 여러 군데로 갈 수 있죠. 스타터 버스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스위치를 엔진 셀렉트 스위치를 1, 2, 3, 4 어디에 컨택하냐에 따라서 여기 자화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있는 또 전자석이 되죠. 그죠? 이거를 에너자이즈 자화가 이루어지면 그때 마스터 버스로부터 일렉트릭 파워가 와서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던 게 이제 자화가 인진 셀렉터 스위치를 탁 누르게 되면 스타터 릴레이 이게 바로 릴레이예요. 릴레이가 자화되면 비로소 마스터 버스로부터 넘어와서 대기하고 있던 전류가 흘러서 스타터 모터가 돌고 그다음에 엔진 난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는 릴레이라고 한다. 릴레이. 여러분도 아마 릴레이 실습은 많이 하셨을 텐데요. 릴레이 실습할 때 보면 그 접점 다리 찾을 때 보면 요 두 다리부터 릴레이의 회로만 이해하셨다면 이렇게 멀티미터로 찍어 보면 두 다리는 다 다이렉트로 연결되겠죠. 두 선만 찾으면 나머지는 여기 자화됨에 따라서 다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다리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보통 하나 있는 거는 요 고정용으로 이렇게 네 개를 찾을 수 있겠죠.
끝으로 이제 트러블 슈팅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건 간단하게 방법만 알아보고 여러분들 다 설명을 드려도 지금 뭐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물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트러블 슈팅 하는 프로세저 절차만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는 정도만 개념만 잡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Small Aircraft Troubleshooting Procedure 이렇게 나와 있고요. Probable Case 원인, Isolation 절차, 원인을 분리해내는 절차, 그 다음에 Remedy 이렇게 돼 있고요. Starter will not operate, 스타터가 되지 않는다는 Defective Master Switch 또는 회로, 마스터 스위치나 서킷가 디펙트 결함이 있다. 그러면 체크더 마스터 스위치를 보면 되겠죠. 마스터 회로를 체크해라. 그 다음에 뭐야? 체크한 다음에 뭐야? 리페어하면 되겠죠? 수리해라. 하나만 더 보면 디펙티브 스타터 스위치 오와 스타터 회로. 그런 체크 더 스위치 서킷 컨티뉴티. 그 다음에 리프레이스 교환해라. 스위치 또는 와이어. 여기서 리페어는 원래 모양으로 되돌려 놓는 리페어. 페어는 쌍이죠, 쌍. 설명을 잠깐 드리면 페어는 쌍이다. 페어. 쌍이 뭐죠? 우리 품질. 품질로 본다면 어떤 펑션, 기능이 있어야 되고 기능 품질이 있어야 되고 형태가 있는 형태 품질이 있어야겠죠. 형태,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과 형태가 있는 걸 원페어, 기능이 떨어지거나 형태가 어떤 디펙트가 있다든가 하면 이 두 가지를 다시 여다가 다시 기능이나 형태를 쌍으로 이루어 놓는다. 리페어. 즉 쉽게 말씀드리면 리페어라고 하면 원래 있던 한 쌍으로 다시 돌려놓는 걸 리페어하고, 리플레이스는 다시 플레이스, 장소에 놓는 거죠. 이렇게 교환하는 거죠. 교환. 그러니까 이거는 리플레이스는 동일한 제품이 되어야 되겠죠. 디펙티브 스타터 돼 있으면 또 뭐 체크 through 아이템 오버, 만약에 another case not apparent starter defective, 그래서 뭐 리무브 제거하고 수리나 교환을 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로 배터리 이렇게 나온다면 체크더 배터리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차지 배터리를 차지하거나 리프레스 뉴 배터리로 바꿔주거나 하면 되겠죠. 스타터 스위치 또는 릴레이 컨택 번드 또는 더티 타버렸거나 지저분하다 아니면 체크 컨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리프레스 또는 with 서비스블 새 것으로 바꿔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스타터 액세시빌리티 노이즐리 소음이 있고 뭐 그렇다면 더티 웜 커뮤테이터 되면 클리닝하고 체크 비주얼 시각으로 한번 체크 봐라. 그 다음에 턴다운 커뮤테이터 하고 뭐 나머지들은 뭐 리무버 하기도 하고 뭐 리프레이스 이런 말들이 있죠. 이러한 리무브나 리프레이스나 리페어나 이런 용어들은 언제 제가 한번 모아서 다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트러블 슈팅 절차들을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항공정비사 실기시험 표준서 제12강 항공기 엔진 계통에 있어서 8번째 시동 계통 중에서 첫 번째 왕복 엔진 시동 계통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개념만 잡으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두 번째로 8- 게스터빈 엔진 시동 계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